이번 시간은 이제 사운드 레벨 메타 타임 웨이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운드 레벨 메타는 본 그림과 같이 윈드 스크린, 바람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윈드 스크린을 씌우고요. 여기 안에 이제 마이크로폰이 있죠. 마이크로폰 프리앰프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창으로 나타내 주고요. 값을. 그 밑에는 이제 어떤 기능 펑션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AC는 이제 청감 보정 회로를 이제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제 AC 웨이팅이라고 해서 청감 보정 회로는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 다른 페이지에서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의 귀와 이제 장비와의 이제 어떤 특성을 이제 잘 매칭시키기 위해서 어떤 보정 회로를 넣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더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한 유튜브 강의를 다른 유튜브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임 웨이팅 이렇게 이제 계측 장비에 보면은 임펄스, 패스트, 슬로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창에도 소음 레벨과 함께 이제 패스트라고 이제 보이고 이제 DB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타임 웨이팅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임 웨이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모션 오브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모션을 특성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건으로 이제 표준화를 했는데 임펄스, 패스트, 슬로우 해서 이제 아주 민감하게 보통 그다음에 아주 늦게 이거의 이제 발생을 이제 원래의 이제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이 사운드 레벨 메타는 아주 초기 개발 시에는 여기 이제 디지털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날로그 초침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초침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운드 레벨 메타를 만드는 제작사마다 그 이제 초침의 이제 움직임의 속도가 다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 레벨을 측정하게 돼도 뭐 회사마다 이제 장비를 틀린 장비를 쓰게 되면 틀리게 나와서 이거를 이제 표준화가 필요했고 그 작업을 한 게 이제 이 세 가지 타임 웨이팅 펑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펄스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요. 패스는 이제 보통의 속도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슬로우는 초침에 아주 이제 느리게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타임 웨이팅을 일부 이제 뭐 MVH 개발 엔지니어도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호 분석에 있어서 어떤 신호를 샘플링하는 값을 샘플링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소음 진동을 분석하는 아주 상세히 분석하는 정밀 계측기를 보면은 신호 분석에 있어서 샘플링 타임 기능이 따로 있고 기능이 있고 이 타임 웨이팅 기능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펑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샘플링 타임과는 틀리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임 웨이팅은 디스플레이 되는 어떤 소음 레벨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은 더 이제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은 샘플링 타임과는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임펄스는 이제 35ms 그래서 이제 라이징 슬로프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제 초침의 움직임을 이제 움직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충격적인 소음, 이제 뭐 폭발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할 때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레벨을 잘 캐치를 못 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써진 것처럼 BSR 이슈를 평가할 때
이 기능을 써도 좋다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BSR 문제는 소음 레벨은 비록 작지만은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떤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집중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평가할 때 이 임펄스의 타임 웨이팅으로 한 시험 결과하고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감하게 들리는 소음 레벨을 평가할 때 임펄스로 놓고 평가하게 되면은 소음 결과와 사람의 감성이 잘 일치해서 좋은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SR 평가할 때는 오히려 보통의 통상적인 패스트 원화는 임펄스에 놓고 평가하시는 게 좋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아, 패스트는 이제 125mm 세크로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타임 웨이팅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인간의 귀와 가장 뭐 밀접하다라고 하는데 통상의 소음은 가장 뭐 이제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음 레벨을 평가했다라고 해서 이제 몇 데시벨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이 패스트 조건에서 평가했다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이제 제가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 아주 귀를 쫑긋 세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칵테일 파티 효과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어, 민감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청감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임펄스의 타임 웨이팅이 사람의 귀와 더 매칭이 잘 되더라 하는 거를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슬로우는 1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침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변동하는 소음을 떤 장시간 동안 읽고 싶을 때 이럴 경우에는 요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값을 대표값을 읽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로교통 소음을 측정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한순간에 소음을 평가 못하고 이제 계속 변동하는 가운데 어떤 에버리징 값을 읽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슬로우 타임 웨이팅 펑션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는 하여튼 패스 조건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임펄스도 슬로우나 임펄스도 우리가 이제 소음 레벨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신호 분석에 있어서 샘플링 타임과는 어, 개념이 완전히 틀린 그런 펑션이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페이지는 이제 타임 웨이팅의 이제 그 펑션에 대해서 세 가지 펑션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좀 나타낸 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x축은 시간축이 되고요. y축은 이제 소음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회색 부분이 어떤 노이즈인데 버스트 랜덤 1초 동안 이제 웅 하고 이제 음을 발생했다가 이제 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각파가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타임 웨이팅 조건을 세 가지로 놓고 평가했을 때 그 그래프가 레벨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나타내는 선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35ms는 임펄스 타임 웨이팅입니다. 임펄스 타임 웨이팅의 라이징 슬로프는 이렇고요. 125ms 패스트, 그 다음에 1초 슬로우 타임 웨이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징 슬로프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반응하는 소음 레벨을 보면은 이때 이제 버스트 랜덤 노이즈를 켜서 어느 정도 시차를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소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임펄스가 가장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의 소음이 이제 나오고
슬로우가 이제 가장 늦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슬로우의 경우에는 이제 요 1초 동안에 이제 최고 레벨까지 정상 소음 레벨까지 올라오질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5초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레벨을 직접 측정하게 되면은 이런 1초를 틀었을 때 슬로우를 넣으면은 레벨이 요 정도뿐이 안 나오는 훨씬 더 낮게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펄스로 넣게 되면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어떤 소음이 일정하게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동되면서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 날카롭게 이렇게 소음 레벨이 보일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패스트 조건일 거고요. 이제 슬로우 조건은 굉장히 완만한 소음 레벨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버스트 랜덤을 껐을 때 특성은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타임 웨이팅에 따라서 차이가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패스트의 이제 타임 웨이팅이 이제 감쇄가 가장 빨리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임펄스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는 감쇄가 이제 가장 조금 돼서 계속 여운이 남는 이런 레벨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 레벨을 이렇게 버스트 랜덤으로 쏴서 이런 특성을 그려보면은 소음 레벨이 이렇게 나온다. 이제 빨간 선은 임펄스, 파란 선은 패스트, 슬로우는 슬로우는 이제 녹색 선처럼 이제 레벨이 어, 그 원래 이제 정상치에 도달도 못하는 레벨로 나온다. 이런 특성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이제 실제 측정한 어떤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 페이지도 이제 타임 웨이팅을 30ms, 125ms로 이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운드 레벨 메타 이제 단순한 이제 소음 측정 계기 말고 소음 진동을 이제 정밀하게 이제 분석하는 장비들을 보면은 이 타임 웨이팅에 시간을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5로 넣을 수도 있고 뭐 임의로 50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BSR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임펄스 타임 웨이팅을 사용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우에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임펄스의 어떤 타임 웨이팅 시간보다 더 짧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트 조건 125ms 조건과 이제 비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어떤 X축을 시간축으로 해서 소음 레벨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시점에서 이제 파란색 요 시점에서 이제 어떤 장비를 작동을 시켜서 소음을 이제 그려봤더니 소음 레벨을 그려봤더니 이런 이제 변화가 파란색처럼 이렇게 생기면서 끝에 이렇게 이제 피크가 한번 치면서 이런 곡선의 특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보면은 이런 피크들이 이제 작동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피크들이 생겨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어, 칵테일 파티 효과 이펙트처럼 아주 민감하게 사람이 이제 귀를 쫑긋 세우면은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비트 음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사람의 감성과 잘 매칭이 되게 하려 그러면은 타임 웨이팅을 이렇게 이제 좀 굉장히 낮게 해서 민감하게 이제 바늘이 초침이 작동한다고 하죠. 이게 민감한 이제 작동 시간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피크가 이제 30ms로 아주 라이징 타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레벨이 이제 더 높게 형성되면서 이제 피크와 로우 주파수 아니 로우 값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면서 아주 이 부품의 문제 특성, 소음 특성을 잘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
통상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뭐 레벨 이 그래프만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0mm 세크로 평가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변동이 많이 생기고 하는 거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피크도 하나 별도로 튀고요 하는 걸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감성과 연계해서 개발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타임 웨이팅 조건을 잘 이용해서 평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호가 이제 꺼졌을 때는 이제 그 패스트 조건이 125mm, 패스트 조건이 이제 디케이가 감쇄가 이제 급격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공인된 아주 소음 진동 분석 장비거든요. 이런 경우를 사용했을 때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제 평가했을 때는 이런 어떤 그 음이 꺼졌을 때 순간도 임펄스 조건이 이렇게 이제 민감하게 측정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사운드 레벨 메타의 타임 웨이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호 분석에 있어서 샘플링 프리퀀시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과는 기능적으로 다른 펑션이다 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꼭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